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양자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너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죠.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이 좀 났다. 자, 그런데 이 젠슨왕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 외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양자 쪽이 지금 상용화 단계 30년 말도 안 된다. 지금 반박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V자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이 달러 약세, 기술주 라인의 약세 요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양자의 좀 하락세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양자의 하락 과연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자 가장 핫했던 테마, 핫했던 섹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굵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젠슨 황의 발언대로 정말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멀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젠슨 황의 발언 이후에 D-Wave 퀀텀 CEO가 양자 컴퓨터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아니다. 지금 당장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도 마스터카드 그리고 일본의 NTT, 도코모 이런 기업들에 이미 비즈니스 운영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상용화는 지금이 맞다."라는 건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힘이 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용화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게 돈이 되냐 이거죠.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상용화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 최근 분기 매출 19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7% 감소한 모습. 자, 그렇다는 건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아직 양자 컴퓨팅 기술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좋았으면 더 늘어났지 왜 줄어들었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상용화 단계임에는 맞습니다만 이게 돈으로까지 연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이는 알람 바라치가 D-Wave 시스템의 CEO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상용화가 정말로 이제 된다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이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 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젠슨 황이 견제하기 위한 견제구의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젠슨 황이 본인이 진짜 아이온큐와 함께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CES 기조 연설에서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출시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던 양반이 갑자기 멀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가 있죠. 퀀텀 월드 콩쿠레스. 이 양자 세계 연합이 CES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일정은 25년 1월 9일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40분까지 오전 시간이 전부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온큐 CMO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IBM 퀀텀 IBM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헤드 그로스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양자에 관련해서 지금 퀀텀 이즈 히어, 양자가 우리 실생활에 다가왔다. 뭐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퀀텀, 올해는 양자의 해가 분명하다. 그래서 올해 과연 어떤 산업, 인더스트리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양자가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지고 올 것이다. 언제? 올해.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일단 기술력이 좋은 건 알겠으니까 올해부터 결국은 투자를 받고 올해부터 상용화 단계로 넘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퀀텀 이즈 나우 해서 이제 임프루브먼트, 뭐 증명할 단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언프리센티드니까 지금 숨겨져 있는 걸 지금 뭐 증명을 해야 된다. 어쨌든 양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내용. 일단 공개적인 내용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은 뭐냐면, 일단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오고요. 그리고 2025년에 산업 관련해서 결국은 양자를 돈으로 바꾸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 1월 10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0일 새벽이니까 1월 10일 새벽에 발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양자 관련해서 지금 상용화
아직 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박을 할지. 알람 바라츠 씨가 주장한 거 사실 돈을 못 버는 기업의 CEO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장격에 있는 아이온큐라든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IBM 쪽에서 좀 비전을 제시를 해 주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박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1월 10일 이후에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의 반박은 그렇게 크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V자 반등이라든지 이런 과대 낙폭이다라는 것이 먹히려면 1월 10일 요 월드 퀀텀 콩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가 결국은 젠슨한 한마디에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가장 크게 좀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돈을 못 벌어도 기술력만 좋으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젠 기술력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시장이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항이 15년에 초기 제품 나오고 30년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30년 동안 돈을 못 번대. 그럼 떨어지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시로 같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커다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IBM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IBM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양자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버냐 못 버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1월 9일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에 있는 여기서 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젠슨항의 얘기는 완전히 신뢰도를 꺾어버리고 '아 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삼성전자 이 디램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음 날에는 갑자기 또 그래픽 카드에 또 삼성전자 거 넣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 언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게 1월 10일 1월 9 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요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항 얘기 알겠어. 근데 현재 주가에서 30% 40%쯤은 너무 과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과도하느냐.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내야지만 지금 실적을 가져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도 지금 리밸런싱 예 좀 흐름이 좀 다가왔거든요. 지금 양자를 비롯해서 기술주 라인에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다시 한번 트럼프 리스크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이다. '조정기에 좀 들어갔다.'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달러 강세다. 1,460 원까지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결국 이제 달러 강세로 들어갔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자 보편 관세를 적용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에 대한 위험성이 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라고 했지만 자 이게 적용이 되게 됐을 때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그렇게 되면 수입품이 비싸지고 관세만큼 더 비싸게 들여오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자극할 거다. 그럼 물가가 더 오를 거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FOMC 의사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4회 인하시키지 않고 2회만 인하시키겠다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요거였던 거예요. '아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할 거야, 트럼프가. 근데 지금 뭐 비상사태 이거를 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월의 걱정이 진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달러 값이 상승을 하고 달러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안 낮출 것 같고 그럼 시장에 돈이 안 풀릴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은 우리 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술주 라인 성장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이 안 나오니까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문을 닫죠. 빌린 돈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오면 이자 값이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성장세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지금 CNN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CNN 자체가 이 바이든 대통령 쪽의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쪽은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까내리는 뉘앙스의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시로 자 지금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라고 하는 이제 SMR 기업 친 트럼프 기업들 새로운 원전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전기 생산,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는데 자 결국은 SMR도 이제 막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고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요 SMR 기업들 양자는 오른 게 많았기 때문에 내려간 게 많은 건데 자 요 SMR은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10%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호재가 나왔죠. 엔비디아 쪽에 탑재를 한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요. 왜지? 결국은 마이크론은 지금 캐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캐펙스를 많이 늘려 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늘려 가지고 캐파를 늘리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이 디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개선이 나올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다만 향후를 생각하면 엔비디아 쪽이 납품하고 확장시켜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기업들 지금 당장 어려운 건 누구죠? 양자. 지금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 좋은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지금 당장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트럼프의 이런 스탠스는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국은 왜 이러는 걸까를 좀 알아야 다시 한번 눌렸었던 주가가 반등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는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국은 국채 금리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통해서 미국 재정 적자를 좀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1순위 목표입니다. 지금 요 하늘색 막대 바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고요. 재정 적자. 그리고 요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정부의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자 지금 보면 2017년도까지는 오히려 빚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때 트럼프 집권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물론 코로나19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파란 색깔 막대로 되어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갑자기 급속도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좀 시비어 포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이대로 냅두면 2033년에는 미국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결할게 이겁니다. 근데 뭘로 해결할 거냐? 바로 미국 채권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편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편 관세가 나와서 달러 값이 높아져야 미국 채권을 비싸게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결국적으로 전 낮출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채권에 대한 이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 자 기존 금리가 4.5%라고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기존 금리 4.0%로 낮추면 자 기존에 있었던 4.5 뭐죠?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면 미국이 4.5% 이자를 가지고 나한테 주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미국이 보증인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 미국 국채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근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었던 채권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죠. 자, 기준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지금부터 사면 4.0이야. 근데 이걸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4.5. 0.5를 더 받네. 10년물이면 10년 동안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달러 값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미국에 대한 보증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 놓고 나서 금리를 낮추면 기준금리가 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기존에 트럼프가 매입해 놨던 채권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재정 적자를 갚겠다는 얘기를 사실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잠시나마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고금리 시장이었잖아요. 고금리 시장이 저금리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 부분까지 지금 염두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나스닥의 60% 가량 되는 물량을 누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포린 홀딩스입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또 중국이에요. 중국 견제까지 하면서 본인은 채권 가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본인이 물량을 다 매입해 놓고 다 매집해 놓고 그다음에 금리 낮추면 주식장 떨어지면서 중국 견제하죠. 본인들이 잡아 놓은 채권 가지고 매도해서 국가 부채 갚아 버리죠. 그러면
꽉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잠시 기간의 동안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결국 금리를 한동안 낮추지 않는다.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던 그 기대 물량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언제부터 좀 반등을 할 것인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인가? 언제부터 다시 한번 이 기술주 라인에 좀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측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대기업들에 있는 요렇게 좀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날고 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런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간다가 지금 과반수 이상입니다. 왜냐? 결국은 지금 당장은 달러 강세고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막상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는 실제로 이게 시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거든요. 취임을 하고 나서 채권을 다 매입을 하고 나서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JP 모건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JP 모건이 지금 내년 말 작년 기사거든요. 자, 하반기서부터 물량을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달러 약세가 시작될 것이다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상승에 대한 이 fear가 너무 높은 거죠. 공포감이 너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에 리스크를 가지고 굳이 지금 투자를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막상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 투자금을 투여해도 늦지 않죠. 왜 굳이 지금 하락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때까지 오히려 미련하게 기다리겠습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는 거죠. 트럼프가 양자 안 밀어줄 거야? 밀어주죠. 근데 '안 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굳이 홀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당장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기업들이 내일 호재가 나옵니까? 내일 모레 갑자기 상용화가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상용화는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홀딩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CES에서 뭐 대박 뭐 호재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재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리스키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자,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텐데요. 1월 24일 요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인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트럼프한테 복종하는 의미로서 금리를 동결로 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US 스틸 그리고 바이든이 요거를 커트를 시켰거든요. US 스틸을 지금 일본에서 인수를 하려 그랬는데, 요거를 트럼프는 "이거 왜 파냐. 이 관세 매기면 어차피 살아날 기업이야." 자,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너네 너무 날로 먹는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 황당하죠. 지금 미국 쪽에서 철강업을 지금 "우리나라 쪽에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대차는 지금 10조 원 가량 투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일본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많이 눌러 놨잖아요. 일본 엔저를 만든 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근데 아니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엔화가 똥값이 된 상황에서 미국 가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그냥 망해가는 기업 인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완전 호구 잡혔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1월 24일에 금리 올릴게.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생각이 지금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 요때 좀 한번 시장의 충격,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시장의 충격, 24일의 충격.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2월서부터는 좀 안정세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퀀텀 월드 콩그레스 요 CES 일정이 1월 10일에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면 1월 10 일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 단계로 지금 흐름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데이터 센터 투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결국 이제 전력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오게 될 텐데, 이게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금리,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 쪽도 사실 돈을 잘 버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쪽에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SMR 그리고 양자 쪽에도 투자가 금방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 요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뭐 초전도든 이온 트랩이든 핵심은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온전히 100%를 쓰는 그 기술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일정을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1월 10 일에서 1월 20일 월드 콩그레스 때 어떤 좀 해명이 나오는가, 내지는 뭐 계획이 나오는가, 내지는 요때 이후로 어떤 투자가 들어오는가, 이거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시장의 안정세가 들어가는 그 시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1월 24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자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 사이에 한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지는 1월 24 일에 뭐 일본이 깜짝 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동결로 간다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월 24일 이후에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를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지는 양자를 추가로 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자에 관련된 정보는 1월 10 일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1월 20 일은 24일 날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과대 낙폭된 부분은 시장의 몫이 있었고, 양자라는 부분에 대한 몫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IBM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내용은 양자 때문에 떨어진 폭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있을 수가 없겠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자 그리고 24 일에 중앙은행 금리, 일본 중앙은행 금리, 요거 두 개 체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후에 내지는 2월 초서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양자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베스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중국과 유럽이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거의 중국이 5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트럼프가 냅둘까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중국 쪽에 넘겨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이 절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가 뻔하디 뻔한 양자를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1월 24일 이후에 좀 안정세가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2월서부터는 좀 다시 한번 아이온큐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슈퍼 사이클이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섣부르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2월 달부터 우리가 어차피 명절 지나고, 어차피 그때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2월서부터 방향성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기술주 빅테크들 가면서 거기 들어가는 양자 투입되면서 투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요런 그림 한번 좀 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뭐 이게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 정치 테마처럼 쭉 올랐다 쭉 빠지는 그런 사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고 오매불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일정 체크를 하고 그때 맞춰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정말 투자자로서의 이벤트 드리븐 일정을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양자의 일정 오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머릿속에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 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 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무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